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지인이고요. 우선 비트코인이 이 고점 112K를 찍고 나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고점이고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하락장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고점 갱신이 한 번 더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 먼저 남겨드렸던 게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락을 했을 때 채널의 하단에서는 받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목표가 도달까지는 숏 버튼을 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가 받는 가능성이 많이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해당 채널 하단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해준 모습인데요. 그럼 목표가 도달까지 이 숏 버튼을 빼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목표가가 어디냐? 저는 최소한 이 고점 부근 또는 이 전고점 이상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저는 숏 버튼을 당분간 좀 뺄 예정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비트코인이 고점 갱신이 한 번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반등 구간 같이 텔레그램에 먼저 입장을 하시면 매일 관점들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왜 여기서 반등을 생각을 했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는지를 매일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차트진 관점방에 좀 계시면 앞으로 방향성을 대응하시기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아래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왜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보는지 제 관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비트코인 일봉을 봤을 때 과매수가 찍혀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하락은 이 과매수 열기를 식혀주는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 말은 뭐냐? 해당 구간에서의 상승은 이 과매수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러면 고점을 높이지만 매수 강도가 낮아지는 걸 뭐라고 부르죠? 하락 다이버던스라고 부르죠. 하락 다이버던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추세, 그러니까 지금 4월 저점이 찍힌 이후에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을 주지 않고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락 다이버던스가 걸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추세가 제대로 꺾이려면 일반적으로 하락 다이버던스는 만들어 주고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승 채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죠.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가 지금 이 채널이 깨졌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 근데 제가 저번에 좀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승 추세가 깨지면 숏만 치면 되고, 하락 추세가 깨지면 롱만 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의 관점에 대해서 비난을 하진 않잖아요.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른 거고, 이 차트를 본인이 해석했을 때 방향성이 저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관점을 저는 존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가 깨졌을 때 반대 포지션만 잡으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책임감이 없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승 추세가 깨지면 곧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결국에는 타점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깨졌을 때 그대로 추세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는 리테스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깨졌음에도 힘이 없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지금 기준으로만 봐도 리테스트 상승을 준다고 하면 한 5% 정도의 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기준으로 전혀 작은 게 아닌데, 추세가 깨졌다라고 해서 고배율로 숏만 치다가 이런 힘이 없는 상승에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추세가 깨졌을 때 반대 포지션을 잡는 건 좋지만 최소한 이런 리테스트를 줄 때 힘이 약하고 볼륨이 약한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저항 라인에 도달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타점일 때 치는 게 낫다. 명확한 손절 라인도 있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이 추세가 깨지면 반대 포지션을 잡아라 라는 말을 좀 들었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먼저 여러분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추세가 깨졌을 때 반대 포지션은 이렇게 리테스트를 줄 때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야 명확한 손절 라인도 생기고 타점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방향이 맞았는데 본인은 오히려 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적어져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무작정 들어가기보단 타점이 중요하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건 당연히 이런 리테스트장이겠죠. 이런 리테스트 상승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수 강도는 이 과매수를 넘지 못하고 볼륨은 줄어드는 힘이 없는 상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 다이버던스를 만들어주는 고점 갱신, 그러니까 리테스트 장이죠. 왜 이런 리테스트 장을 생각을 해보고 있냐? 테더 도미넌스를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자, 테더 도미넌스,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테더 도미넌스를 보느냐? 이 시장의 현금 비율을 보는 거예요.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 테더를 주로 사용을 해서 거래를 하죠. 이 도미넌스가 뭐냐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 코인을 매도하고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가게 되면 시장의 현금 비율이 내려가게 되면서 코인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가야 비트코인이 오르는 반비례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고 있으니까 이 테더 도미넌스는 내려갈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겠죠? 그럼 왜 이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갈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냐? 현재 이 확장형 패턴의 상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면 비트코인이 100K를 돌파를 하기 이전에 90K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죠. 테더 도미넌스는 확장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세 번째 고점에서 본격적인 테더 도미넌스의 급락, 그리고 비트코인은 100K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횡보 이후에 방향성을 보여주는 편인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방향성을 보여주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지금 어디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세 번째 확장형 패턴의 고점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항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는 확장형 패턴으로 흘러가게 된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저점보다 더 내려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가 확장형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비트코인은 조정이 멈출 수가 있다. 텔레그램에 바로 남겨드렸고, 보면 어때요? 저항을 받았죠. 이 추세선은 유의미한 저항 구간인 것을 확인을 했다. 그럼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은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 다음 확장형 패턴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여기 이 비트코인이 112K 고점이 찍혔던 이 테더 도미넌스의 저점을 갱신하는 상황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당분간 상승 추세겠죠. 그래서 저는 이 테더 도미넌스가 확장형 패턴으로 흘러가고 이 구간에 도달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숏포트를 빼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숏보다는 롱 포지션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만약 제가 생각한 대로 이 테더 도미넌스의 급락이 나오게 되면 저는 높은 확률로 테더 도미넌스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말 위험한 건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 확장형 패턴의 하단에 도달을 할 때 비트코인은 좀 강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숏타점은 여기고요. 지금은 단기간 비트코인이 힘없는 상승을 하는 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단기간 좀 비트코인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테더 도미넌스는 확장형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단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근거로 저는 비트코인의 힘없는 상승 그리고 고점 갱신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정말 위험한 건 이 고점을 갱신을 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저도 숏 포지션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런 장이에요. 이런 장. 여기도 보면 과매수가 찍힌 이후에 한번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매수 강도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때요? 상승하면서 고점 갱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자리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과매수 열기는 많이 식혀준 상태고 지금부터는 힘없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이 매수의 열기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숏 포지션으로 지금 당장 대응을 하기엔 아직 뭐 리테스트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힘없는 상승에 오히려 좀 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위험한 자리는 맞아요. 저도 언제 크게 빠져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숏 포지션으로 대응하기 좋은 자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이어지는 이 힘없는 상승에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게 많고 숏 포지션 대응은 이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 힘없는 상승 추세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고 있다. 제 관점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하나의 생각이니까 참고 용도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관점은 매일 텔레그램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도 한 번씩 꼭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진이었습니다.